방구석 시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스닥과 S&P 500도 나란히 신고가를 썼습니다. 주요 지수 함께 보시죠. 다우지수 0.23% 오르면서 39,000선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S&P 500 지수 0.8% 오르면서 5,1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16,2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지수 흐름 보시면 전날과는 조금 다르죠. 장 초반에 약했다가 점점 상승폭을 늘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 대형 기술주로 돌진했다는 것을 나스닥 지수의 1% 이상의 상승률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왜 그랬냐? 인플레이션 둔화, 이에 따른 금리 인하, 또 AI 붐에 나스닥, 기술주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사상 최고치 마감 전날에 이어서 또 이어가게 됐고요. 장중에는 16,300선까지 웃돌기도 했습니다. S&P 500도 5,100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상 처음입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보시면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강했습니다. 나스닥이 1.7%, S&P 500 지수가 0.95% 올랐죠. 다우는 다만 0.11% 하락세였는데요. 왜 좀 차이가 났을까? 확실히 AI 관련주, 기술주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가 또 유독 약했던 건 유나이티드 헬스 때문이기도 한데 유나이티드 헬스의 하나의 사업부인 체인지 헬스케어가 사이버 공격을 당한 이후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다우에서도 세일즈포스, 디즈니, 캐터필러, 홈디포는 강했습니다. 증시 전반적인 코멘트 살펴보면요. 시티, 가격, 밸류에이션, 기간, 심리 등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식, 버블이 과도하진 않다. 시장도 갈 수 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기술주 선호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UBS, 미국의 대형주 많이 올랐지만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다들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죠. 하지만 좀 다이버시파이, 다양화하는 건 필요하다. 소형주, 또 괜찮은 국채, 그리고 해외 주식도 같이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LPL 파이낸셜 3월에 S&P 500 평균 1.1% 오르지만 이게 선거 연도에는 좀 약해진다. 평균 0.4% 상승으로 약해진다 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클레이즈도 이제 3월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는 뭐 기업 실적에 따라서 증시가 잘 올랐었다면 이제 증시의 시선은 금리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3월 FOMC는 19일에서 20일입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1월 물가지표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물가지표 12월에 비해서 좀 오르게 나오면서 살짝 부담이 안 되진 않았었죠.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이렇게 말하는 건 1월 지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급하게 결정 내리진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달러 이상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총 2조 달러 이상으로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요일장 섹터별 퍼포먼스 보시면요. 테크놀로지가 역시 잘 나갔죠. 1.83% 강세였고요. 에너지 1.31%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올랐고 헬스케어 또 1.2%가량 오르면서 좋았습니다.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요거는 S&P 500 지도입니다. 보시면 반도체에 초록게 불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날도 역시 반도체가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전날과 흐름 좀 비교해보면 테슬라는 반등에 성공했고요. 알파벳은 반락했습니다. 애플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골드만삭스 애플 여전히 바이 매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목표 주가도 9달러가량 올렸습니다. 하지만 컨벡션 리스트, 그 강추 리스트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AI 부문에서 애플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컨벡션 리스트에 좀 변동이 있었는데 암젠, 먼데이닷컴, 소프트웨어 같은 회사죠. 그리고 불카 머티리얼, 그 건축자재 제공하는 회사는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머크 그리고 버텍스는 바이 투자 의견을 내긴 했지만 그 강추 리스트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파이낸셜, 금융주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급락, 폭락
하면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최고 경영진 교체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대출 심사와 관련된 내부 통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4분기 손실을 기존보다 10배로 수정했다고 하는데 지난 3월 은행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주 전반에 좀 불안감이 감돌진 않을까. 은행 그리고 부동산 쪽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개별적인 이슈 있었는데요. 보잉이 비행기 동체 업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피릿 에어로 지난 1월 5일에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의 운항 중 문짝 뜯김 사고의 주범인 곳인데요. 사실 여기 원래 보잉에서 분사했던 업체예요. 스피노프했던 업체인데 다시 그룹 내로 편입하겠다라는 거죠. 보잉의 주가는 내렸고요.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는 15%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표입니다. 2월 ISM 제조업 지표가 47.8로 1월보다도 낮아졌고요. 예상치보다도 낮았습니다. 50일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이야기하는데 위축세가 더 강해졌다는 뜻이고요. 2월 미시간대 소비심리도 76.9로 1월 79보다 낮아졌습니다. 소비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미시간 대학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도 같이 발표를 하는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변함이 없었는데 1년 기대 인플레가 소폭 올랐습니다. 3%로 올라왔어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와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국채금리 전날에는 2년물 이상에서만 하락세가 좀 보였는데 이날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2년물은 4.6%대에서 4.5%로 내려왔고요. 10년물은 4.1%, 30년물 4.3%대입니다. 유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80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오펙 플러스 결정을 앞두고 이 타이트한 수급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오펙 플러스가 2분기 아니면 또 연말까지 이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3월 첫째 주 그러니까 이제 곧 오펙 플러스가 감산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거든요. 이에 따라 유가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WTI 80달러 4센트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니까 아까 섹터 중에서 에너지 섹터 잘 나가기도 했는데 가솔린 가격, 실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가솔린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지금 3.33달러, 그런데 한 달 전만 해도 3.15달러였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지난 1년 사이 최고 가격이 5달러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지만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연장된다면 이에 따라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그럼 유가 오르는 거에 따라서 가솔린은 또 얼마나 오를지 한번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날 기타 이슈들입니다. 외신 살짝 정리해 봤는데요. 일론 머스크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죠. 영리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영리를 추구하냐.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더니 창업적이 됐다라면서 소송을 벌인 건데 기본 골자는 이제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픈 AI 사내 이메일을 돌렸는데 머스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우리 회사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말 후회스러워서 그러는 것이다 라는 반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인한 거죠.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한 거고요. 둘 사이에 이슈들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소식, 그 S&P 500 편입 종목들의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다커스 아웃도어가 S&P 500에 3월 18일 기준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총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둘이 들어가면 나오는 두 종목이 있어야겠죠. 월풀과 자이언스 뱅코프입니다. 주가도 하락세 시간의 거래에서 보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위성 제조업체인 테란 오비탈을 6억 달러에 인수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레딧 IPO로 65억 달러 가치 인정 노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슬라 중국에서 보험 보조금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는데 애플도 최근 중국에서 아이폰 할인 자존심을
좀 굽히는 모습들 보였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가 약해질까 노심초사, 소비가 실제로 약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잇따라 할인 정책 아니면 인센티브 추가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월 1일 금요일장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